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에서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 분석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문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서는 13페이지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SEC는 해당 문건에 대해 특정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 또는 재판매가 연방증권법에 적용이 되는지 평가하는 분석 도구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해당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발행, 판매, 배포, 마케팅 및 프로모션, 거래, 보관,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외 전문 서비스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SEC 측은 최근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통하여 전통 유가 증권과 같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산은 미국 연방증권법에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또 SEC에 관한 다음 소식이 있습니다. SEC가 현지 발행 토큰에 대해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항공 서비스 제공 업체인 턴키젯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 액션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단 해당 토큰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큰은 즉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SEC는 해당 토큰이 여행 서비스 용도로 국한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토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SEC는 TKJ 토큰 이체가 오직 TKJ 월렛으로만 가능하며 외부 플랫폼으로 이제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큰 양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SEC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가를 고용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옴과 더불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네, ETF 승인이 아직 정확하게 난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ETF 승인이 2분기 안에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TF 승인도 나고 벡트도 개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소식,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는 소식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단테르 은행이 원페이 FX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규 플랫폼 파고 FX를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산단테르 은행 하면은 리플의 거대한 파트너 중 한 명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스페인 은행 산단테르 은행이 리플렛 기반 국제 송금 어플리케이션 원페이 FX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국제 송금 플랫폼 파고 FX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심지어 산단테르 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가까운 미래에 영국, 독일 그리고 폴란드 시장에 출시될 계획이라며 한편 산단테르 은행 고객들은 원페이 FX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19개국에 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리플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확장될 것이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리플 엑스 레피드의 이런 파트너사죠. 코인스 PH가 웨스턴 유니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엑스 레피드를 사용하는 코인스 PH가 웨스턴 유니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제 웨스턴 유니온이 직접적으로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추측인데요. 정말로 웨스턴 유니온이 XRP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국경 간 송금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오피셜로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리플과 XRP는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가 가장 상승폭이 좀 적다는 게 항상 아쉽긴 하지만 언젠가 이렇게 쌓이는 호재만큼 어마어마하게 꽃피울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가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전면 보급 촉진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최근 생방송으로 진행된 Q&A 코너에서 암호화폐의 전면적 보급 여부는 변동성, 확장성, 실용성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변동성이 지금과 같이 크다면 거래 매개체로 활용되기 힘들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실생활 도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격 거품, 투기 현상 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5개월 만에 5,000달러 근접 전문가가 꼽은 3가지 급등 이유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는 5,000달러를 돌파를 했죠.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에 근접했다며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의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대규모 매수세에 이은 트레이딩 봇 매입,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 내재가치 상승에 따른 반등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2일 현지 트레이더 브라이언 켈리는 미국 경제 매체 CNBC의 퓨처스 나우 코너에서 이번 반등세가 놀랍지 않다며 이번 반등세는 비트코인 내재 가치와 기관 투자 진입 현황이 나아진 결과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액 투자자의 자산 관리해주는 패밀리 오피스가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며 주요 중개 회사 중 2곳이 수탁 업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물밑에서 많은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켠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달러화와 엔화가 이제 유입되는 흐름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벤처 캐피탈 하이젠베르크 캐피털의 이제 공동 설립자이자 맥스 케이저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빛을 내서 돈을 쌓는 방식은 미국 달러가 초인플레이션을 맞이한다는 뜻이라며 비트코인은 바닥을 치고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면서 코인 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그리스파는 이번 주 가격 상승 이후 뒤따라 주문을 넣은 게 당연하다고 짚었다며 앞서 CNBC는 지난 2일 나타난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세가 익명의 비트코인 매수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비트코인 상승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죠. 이 상승이 과연 이렇게 상승하고 끝날 것인지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는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서치가 이제 비트코인은 10년 후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외환 및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FX 스트릿이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라이트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비트코인은 글로벌 결제 산업에서 성공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면서 비트코인이 만약 지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에는 경쟁 대상 모두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전통적인 글로벌 결제 및 외환 시스템을 넘어섰지만 저장 기술 부분에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 10년 후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서는 이러한 암호화폐가 되게 될지 어떠하게 될지 아무도 미래는 모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확실한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확장이 되고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대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억 5천만 달러 증발 쿼드리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나 감사 의견을 살펴보자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용자 자산을 분실한 쿼드리가 사태의 결론은 파산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 CX는 거래소의 콜드 월렛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인물인 제럴드 코튼 대표가 사망하면서 이용 자금이 묶이는 불상사를 겪었죠. 그러나 쿼드리가 CX의 그 사건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의 확인 결과 거래소 홀드 월렛의 이용자 자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이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EY는 보고서를 통해서 채권자 법에 따른 회사 구조 조정보다 파산 및 채무 상환법에 따른 것이 현재로선 코인 거래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CCA 절차에 따르게 되면 회사 데이터가 자산 복구가 최우선이지만 쿼드리가 CX가 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인데요. EY는 CCAA에서 BIA로 전환하면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신탁 관리자에게 더 나은 수사력이 제공될 것이라며 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면 쿼드리가 자산 매각이 허용되면서 구조 조정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쿼드리가 CX 결국에는 파산으로 가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한 저러한 내용이 참 많은데 이 콜드 월렛에 아무것도 없다는 또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 참 말이 많았죠.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드래곤 EX 거래소도 그러고 빗썸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소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좀 더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 앤 마켓의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글로벌 블록체인 정보통신 시장 규모가 올해 이제 4,660만 달러에서 2024년 13억 7천만 달러까지 확대를 한다며 연평균 77.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글 G메일에서 리플 XRP를 사용하여 전 세계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메일 사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팁을 보낼 수 있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확장인 머니 메시지를 통해서 XRP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니 메시지는 XRP 형태로 돈을 추가하여서 어떤 메일 수신자에게도 보낼 수 있는 브라우저 확장판인데요. 크롬 웹스토어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수신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계정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이 금액이 당신의 수신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XRP 팁봇에
입금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머니 메시지가 XRP 팁밭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XRP 커뮤니티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XRP 팁밭 서비스는 이미 트위터, 레딧, 콘코드와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게서 사용이 되고 있다면서 네, 홀더들이 비홀더들에게 XRP 팁을 주는 것이 암호화폐 가치를 높이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분명 결제 서비스는 아직 암호화폐 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구글의 G메일 서비스의 일부로서 어떻게 작용될지 한번 지켜보자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XRP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XRP의 가격은 얼마나 크게 상승을 하려고 아직까지도 다른 코인의 상승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까요? 네,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만큼 다른 코인들이 하락을 할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존 메가피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메가피가 최근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며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2주 전 암호화폐 시장의 바닥이 확인됐다고 언급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본인이 꽁 했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상승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산비리 예방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상업청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방위사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와 세부 적용 분야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4월 11일까지 방위사업 분야 블록체인 적용 방안 연구에 관한 입찰 등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 용역은 방산비리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투명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진행할 용역 업체는 2분기 중 선정될 전망이며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 방위사업청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고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블록체인 구조가 적합한지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방산비리 예방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서 쓸데없는 이런 돈들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면 좋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1,8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1,8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1,815억 6,846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24시간 거래량은 801억 5,126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에서 9.08% 오른 515만 1,000달러에 5,151만 달러죠. 달러에 기록되고 있으며 전체 시총 대비 비트코인 점유율은 5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관한 소식인데요. 정부 정책이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에 힘을 실으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죠.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중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ICO를 금지하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에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서울 2019의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 ITN 블록체인 세션에서도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션에는 이현주, 김병관 국회의원과 김영중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장,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이 참가해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좌장은 민병두 국회의원 정무위원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네, 우선 마이크를 잡은 이현주 국회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 기업 제외, ICO 금지 사례를 들면서 일부의 문제로 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잘 지적했네요. 네, 그는 정부나 국가 권력이 경제, 산업을 바로 보려면 특정 공무원이나 부서에 기대기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의 반기업, 반시장, 반개방적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으로 규제해도 속도를 늦출 뿐이라며 긍정적으로 양성화하고 먼저 선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김병관 국회의원은 국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불법 자금으로 흘러가는 건 규제하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금융 시스템의 정화 작용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그는 정부가 국민을 지나치게 과보호하기 때문에 행동을 제약한다며 이는 마치 1970년대 심야 통행 금지에 견줄만 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역할은 국민의 과보호가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 산업에 대해 이제 좀 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투자자를 위해 4차 산업진흥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것이 국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정근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기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블록체인을 구동하려면 동기부여로 암호화폐가 필수 불가결이라며 정부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일본처럼 등록제로 하길 권했다며 해킹과 테러를 방지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을 갖춘 거래소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도화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몇 개월간 계속해서 금지하는 이런 제도권, 이런 규제들만 나왔죠. 그리고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서 블록체인은 이렇게 좀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암호화폐는 아예 그냥 배척을 하려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게 될지 정말 과거에 영국의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등한시했던 그런 과오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암호화폐 강세 견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떠한 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블룸버그가 3일 이번 암호화폐 강세는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해당 미디어는 지난 9월부터 총 17곳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펀드가 새로 설립됐다며 이는 같은 기간 설립된 크립토 헤지 펀드 수의 40%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는 일반적인 크립토 펀드들은 2018년 암호화폐 베어 마켓에서 약 72%의 투자 손실을 낸 반면 알고리즘 트레이딩 펀드는 3에서 10%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면서 최근 코인베이스, 크라켄과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주문이 등장하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들은 거래를 진행했고 시세 및 거래량 강세의 흐름을 견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한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화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블룸버그가 3일 이번 암호화폐 강세는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해당 미디어는 지난 9월부터 총 17곳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펀드가 새로 설립됐다면서 이는 같은 이러면서 이게 보니까 위에 컨트롤 CV가 된 거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강세에 미쳤다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강세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만우절 SEC ETF 승인 때문이다. 아니다. 오를만 해서 오른 거다. 아니다.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해서 이런 거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해서 오른 거다.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어떠한 게 맞을지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기술적 반등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으시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투자자로서 정말 하루가 아니고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2017년 12월부터 이어졌던 이런 불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절도해라 라고 지휘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수반하는 치밀한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는 APT38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와이어드에 따르게 되면 이 단체는 북한에서 지원하는 고도로 숙련된 은행 해커 집단으로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은행들로부터 10억 달러를 훔쳐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참여자들은 이것이 이 공간에 어떻게 위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핵 계획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하려는 계획은 ICO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마린체인이라는 회사가 베슬 토큰이라는 암호화폐를 판매할 예정이었고 이 회사는 북한의 사기 프로젝트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를 피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체 계획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좋은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토큰 계획은 그가 무장을 해제할 진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와이어드에 따르게 되면 마린체인은 결국 베슬 토큰 판매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그러나 이를 실행할 기술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원하는 해킹 단체는 2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PT38은 어마어마한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5억 7,100만 달러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와이어드는 이 해킹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의 5개의 거래소들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이어드에 따르게 되면 이 해커들은 수준 미달의 보안 프로토콜을 가진 암호화폐들을 해킹하고 은행들을 공격해서 돈을 훔쳐냈다는 게 보안 전문가의 이런 의견인데요. 또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더 이상 범죄자를 막거나 사람들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북한과 같은 정권이 핵전장의 수단을 얻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다음 미사일을 시험할 때 그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구한 것이 정말 괜찮은가 이렇게 의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북한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 달러를 수입할 데가 없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털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미 달러를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그 투자자분들도 거래소에 최대한 보관하지 마시고 하드 월렛이나 이런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시길 바라면서 굳이 이제 거래소에 보관을 하셔야겠다면 그 거래소가 정말 메이저 거래소인지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충분히 공부를 하신 후에 그 거래소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ICO 및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메사리의 설립자인 라이언 셀키스가 최근 나타난 강세는 2016년 불마켓 시절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펀더멘탈 분석 결과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시 금에 투자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피델리티나 벡트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될 것이라고 추가 상승에 이유를 설명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참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하건 이 상승이 길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